강재인 숨겨진 비밀 문서 꺼내며 판을 뒤집다. 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과 내가 믿어온 삶이 전부 가짜였다는 사실 중에 어느 쪽이 더 잔인한지 당신은 지금부터 매 순간 알게 될 거예요. 황기찬은 침대 모서리에 앉아 숨을 몰아쉬었는데요. 위를 움켜쥔 손끝에 힘이 들어가면서도 약통을 받아들고는 사정없이 털어넣었습니다. 약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도 속은 금세 가라앉지 않았고 조급함이 쓴맛처럼 입안에 번졌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귓가에 맴도는 건 강재인의 목소리뿐이었고 몇 달 전 그날의 말들이 다시 살처럼 돋아났습니다. 한때 사랑했노라 떠들던 사람의 눈에서 저렇게 차가운 결심이 번지던 순간을 떠올리자 황기찬은 스스로에게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보이네. 난 아무것도 몰랐구나. 같은 시각 강세리는 집 앞 골목에서 이태호를 불러세웠습니다. 눈가에 초조가 가득했는데요. 캐서린 계좌에서 돈이 증발했어요. 당신 동생 이름으로 만든 그 통장, 당신이 꾸민 거죠? 이태호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남의 이름을 훔쳐 만든 계좌면 그건 애초에 당신 게 아니죠. 더 말 필요 없고 법대로 하죠. 강세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표정이었습니다. 나 여기까지 올라오느라 뭘 버렸는지 알아요? 이대로 무너지면 난 끝이에요. 돈이 필요해. 돈이 발목을 잡아당기자 강세리는 곧장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금매를 내놓자마자 현금 부자라는 해외 거주자가 대리인을 보내 계약하겠다며 달려들었고요. 중국계 미국인이라는 부자가 매수자로 계약은 대리인이 진행하였습니다. 운이 따라주려나 보다. 속으로 쓴 웃음을 지으며 도장을 찍었는데요. 은행 창구에서 돌아온 답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고객님, 이 수표 발행 기록이 없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희망이 종이 조각으로 바뀌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몇 초였습니다. 강세리는 그대로 부동산으로 뛰어들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돈 내놔요, 50억. 당장. 그러나 맞은편에는 계약 때 보던 직원이 아니었고 알바는 그만뒀다느니 자신은 몰랐다느니 경찰 부르라는 뜬금없이 태어난 말뿐이었습니다. 바닥이 꺼지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싶었는데요. 그 즈음 황기찬은 이태호가 내민 서류 한 장 때문에 놀라는데요. 친자 확인 결과였습니다. 이태호가 침착하게 덧붙였습니다. 지호는 제 아들입니다.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황기찬이 아들을 뺏기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로 내뱉었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지호는 내 아들이야. 이태호는 담담했는데요. 그 마음은 압니다. 다만 강세리 아래에서 아이가 자랄 환경을 생각해 보시죠. 시간을 드릴게요. 그러나 소송으로 가면 저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자 황기찬은 허공을 바라보며 낮게 웃었습니다. 내가 세리에 대해 아는 게 뭐가 있었지? 이젠 그마저도 자신 없네. 초인종이 울렸고 문이 열리자 강재인이 들어섰습니다. 노숙자가 먼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길 누가 마음대로 들락거려. 우리 집이야. 강재인은 집문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판지도 몰랐나 봐요. 이제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집이에요. 황기찬이 거실로 나왔을 때 이미 결론은 나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짐부터 치우죠. 제 집이니까요. 노숙자는 난리를 쳤고 황기찬은 마지막 체면을 지키려는 듯 물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답은 냉정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나가주세요. 내쫓기듯 발길을 돌리는 어머니와 동생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 부질없다. 그렇게 중얼거렸던 그때 배 안쪽에서 칼로 긁히는 듯 통증이 번졌습니다. 약은 잠깐을 버티게 할 뿐이었고 마음속 구멍은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메모를 꺼냈는데요. 사람으로 남자. 강재인이 한때 남겨두었다던 메모와 비슷한 문장이 우연인지 운명인지 그의 손가락 사이에서 떨렸습니다. 한편 김도윤은 병원 당직실에서 낡은 USB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도희가 남긴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다시 손에 쥔 것이었는데요. 파일 이름은 단출했습니다. 교차로 영상. 재생 버튼을 누르자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영상 속 차는 멀쩡히 진행 중이었고
뒤에서 따라붙던 또 다른 차량이 이상하게 라인을 좁혔습니다. 깜빡이도 없이 제동도 없이 의도적으로 밀어붙이는 움직임. 화면 구석에는 번호판 반쪽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고 도유는 그대로 숨을 멈췄습니다. 회사 차량과 배치가 겹쳤습니다. 머릿속에서 우연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졌는데요. 도희는 누군가에게 살해된 거였네요. 도윤의 목소리가 건조하게 갈라졌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기묘하게 섞여 더 이상 눈물만 흘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재인은 앞발로 떠올리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집 돌려받았어요. 말끝이 떨리긴 했지만 그 떨림은 더는 예전의 무력감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걸 되찾는 데 드는 값이 얼마나 혹독한지 몸으로 배우고 난 뒤의 떨림, 이를 악물고 버틴 밤들이 만든 떨림이었는데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익명번호. 메시지 한 줄이 화면에 박혔습니다. 당신이 찾는 답은 우리에게 있어요. 내일 밤 창고로 혼자 오시오. 함정일 가능성이 크다는 걸 모를 리 없었지만 강재인은 즉시 도윤에게 공유했습니다. 도윤은 곧장 답했습니다. 혼자 안 갑니다. 최소한 출입구와 주변은 제가 맡을게요. 강재인은 짧게 웃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혼자였던 적이 없더라고요. 고마워요. 밤이 내려앉은 골목 검은 승합차가 조용히 멈추더니 그림자들이 바닥을 기어갔습니다. 휘발유 냄새가 풍겼고 성냥 한갑이 돌았습니다. 문고리를 타고 현관턱을 타고 기름이 번지는 소리. 그 순간 멈춰요. 소리가 터졌습니다. 김도윤이었습니다. 그는 성냥을 발로 지시겼고 그림자들은 허겁지겁 달아났습니다. 남은 건 아슬아슬하게 그어진 기름 자국뿐. 도윤은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인 씨, 다행히 막았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 강재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불 붙이려던 사람들보다 불씨를 품게 만든 사람이 더 미워요. 끝까지 갈게요. 이튿날 강세리는 다시 부동산을 찾아갔지만 이미 낯선 얼굴과 낯선 목소리뿐이었습니다. 그 알바생 관뒀어요. 내가 당한 건 사기야. 그 와중에 전화가 울렸고 화면에 한성우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투자의 귀재라 불리던 인물, 한때 황가와 줄타기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지나치게 친근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 보이네요, 세리 씨. 조건을 맞출 수 있다면 길은 생각보다 많아요. 세리는 잠깐 망설였지만 절벽 끝에서는 손을 뻗는 게 먼저였습니다. 대가가 뭔지부터 말해요. 집 앞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노숙자는 소리를 높이며 동네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늘어놓았고 동생은 박스에 짐을 우겨 넣으며 분을 사겼습니다. 황기찬은 한쪽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는데요. 얼굴에 각이 밤새 더 매서워진 듯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이태호였습니다. 그는 봉투 하나를 꺼내놓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호에게 필요한 걸 준비했습니다. 당신 마음 알지만 아이가 사람답게 자랄 환경이 먼저예요. 황기찬은 손등에 핏줄이 붉어지도록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건 아빠로 살았어. 이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정면으로 오겠습니다. 도망치지 말고 법정에서 답합시다. 점심 무렵 강재인은 변호인과 함께 계약 서류를 정리하다가 한 페이지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습니다. 양도 조건 중 특약 기존 거주자에게 퇴거 유예 제공 불가. 누군가 일부러 치밀하게 집을 빼앗을 때의 방식과 달랐습니다. 강재인은 깊숙이 묵혀두었던 말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이 집은 엄마가 지켜낸 마지막 자리였어요. 이제 제가 지킬게요. 변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가죠. 빈집을 서류로만 지키는 게 아니라 실질로 지키는 절차. 보호명령, 경계선 지정, CCTV 경비 인력까지. 강재인은 빙긋 웃었습니다. 이 집만큼은 누가 뭐라 하든 못 건드립니다. 해가 기울며 도시가 붉게 물드는 시간, 김도윤은 경찰서에 USB를 제출했고 형사는 화면을 돌려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충돌 직전 붙어있던 차 번호가 일부 보입니다. 조회하죠. 조회 결과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요.
회사 법인 차량 관리대장엔 묘하게 빈칸이 많았고 운행 기록은 어느 날 통째로 누락돼 있었습니다. 형사는 담담하게 정리했습니다. 치밀합니다. 그러나 빈틈이 없는 범죄는 없어요. 추적하겠습니다. 도윤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생이 남긴 것을 이제야 제대로 붙잡네요. 밤 약속된 창고. 강재인은 혼자 오는 척했지만 도윤과 승우가 멀찍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요. 누가 보겠죠? 강재인은 어두운 창고 안으로 들어서며 묻었습니다. 누구죠? 보여줄 게 있다면서요. 그림자 속에서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사람은 예전에 한번 스쳐본 인물, 또 한 사람은 낯설었지만 익숙한 향이 났습니다. 검은 코트의 남자가 USB를 내밀었습니다. 대가가 필요합니다. 강재인은 대답 대신 조용히 눈을 마주쳤습니다. 오래 버틴 사람들에게만 생기는 눈빛으로요. 거래는 깨끗해야 길게 갑니다. 불순하면 여기서 끝이고요. 긴 침묵 후 남자는 USB를 건네며 짧게 웃었습니다. 용기 있네요. 그 용기 오래 가려면 등 뒤를 보살펴야 해요. 강재인은 USB를 쥐고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창고 밖에서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 누군가의 발걸음이 거칠게 다가왔습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고 화면에는 이태호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지호가 울어요. 강세리가 또 움직입니다. 강재인은 그대로 뛰어나가며 도윤에게 외쳤습니다. USB는 당신이, 저는 아이에게 갈게요. 그 사이 강세리는 호텔 라운지에서 한성우와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난 기찬을 버릴 준비가 됐어요. 대신 내가 다시 올라갈 사다리를 주세요. 한성우는 얕은 미소를 그렸습니다. 사다리는 드리죠. 다만 밑이 허물어질 수도 있습니다. 감당하시겠어요? 강세리는 단호했습니다. 전 늘 그랬어요. 올라가면서 새로운 발판을 찾았죠. 다음 날 황기찬은 병원 복도를 혼자 걸었습니다. 손에 쥔 것은 낡은 스케치북 한 권. 지호가 그려준 그림들이었습니다. 아빠 아프지 마. 삐뚤빼뚤한 글자 사이로 색연필이 번져 있었고 그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람이라는 말이 허망하게도 쉽고 어쩔 땐 너무 어려운 말이라는 걸 그는 뒤늦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언덕이 저만치 보이는 지금 황기찬은 마음속으로 전부를 내려놓고 싶다면서도 동시에 한 줌의 권력과 자존을 움켜쥐려는 본능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호만은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 연장 안내라는 문구 아래 미납이라는 단어가 붉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카드 지갑을 열었다가 한 장씩 비어있는 칸을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로 종착역이 가까워졌다는 걸 돈 냄새가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재인은 미리 준비해둔 경비 인력과 함께 집 안의 동선을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최자영의 오래된 찻잔들이 신문지로 하나하나 감싸지고 있었는데요. 깨질까봐 괜히 손이 느려지네요. 강재인이 혼잣말처럼 내뱉자 직원이 웃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할수록 중요한 건 망가지거든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마음에 박혔습니다. 급히 뛰어와 급히 잃었던 지난 시간들, 그 안에서도 깨지지 않을 것을 고르고 또 고른 자리가 바로 이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이야기의 고비들도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김도윤은 USB를 복제해 경찰에 추가 제출했고 그 사본을 들고 강재인의 집으로 왔습니다. 열어볼까요? 파일을 클릭하자 화면에는 도희가 남긴 내부 메일이 떠올랐습니다. 이중계약의 구조, 특정 인물들의 결제 라인, 그리고 누락된 운행일지의 날짜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표.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고 남은 빈칸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강재인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내일 공개합시다. 주총이든 기자회견이든 어디든. 계속 지연하면 지칠 사람은 우리 쪽이에요. 도윤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준비 끝입니다. 그때 현관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남자 4명이 서 있었고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관리실입니다. 점검 나왔어요.
경비팀이 즉시 움직였고 문 앞에서는 팽팽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남자들이 주춤하는 사이 복도 끝에서 급한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고 이태호가 숨을 가다듬으며 나타났습니다. 제인 씨, 큰일입니다. 세리가 지호를 데리고 나가려 해요. 그 순간 강재인은 주저없이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여기 맡기고 다녀올게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을 때 차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강재인이 달려가 지호라고 외치자 앞 좌석의 강세리가 뒤를 돌아보며 미소를 비틀었습니다. 걱정 마. 엄마랑 새 출발할 거니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태호가 차 앞을 막아서며 섰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여기서 끝냅시다, 강세리. 짧은 침묵, 이어지는 경적, 주차장 스피커에서 울리는 경비의 경고. 그 틈에 강재인은 뒷문을 열어 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고 아빠가 아파? 라는 한마디가 공기를 베었습니다. 강재인은 가슴이 쿡 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는데요. 아프지만 괜찮아질 거야. 내 옆에는 늘 우리가 있을 거야. 말하면서도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속삭인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세상은 또 한 번 요동쳤습니다. 주주들이 모인 자리에서 승우가 노트북을 연결하자 화면에 떠오른 것은 문장 몇 줄과 숫자 몇 줄, 그리고 결제란에 남은 이름들. 사람들 사이로 술렁임이 번졌고 기자들의 펜 끝이 바빠졌습니다. 김도윤은 조용히 앞으로 걸어나와 말했습니다. 이 일을 가장 먼저 파고든 사람은 제 동생이었습니다. 이어진 녹취 속에서 교묘한 지시와 은폐의 흔적이 드러나자 회의장 공기가 급속히 차가워졌습니다. 누구는 얼굴을 가리고 누구는 사진을 찍고 누구는 전화기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뒤쪽 문이 열리고 황기찬이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창백해진 얼굴이었고 눈동자는 어딘가 결심을 비친 듯 했습니다. 오늘 끝까지 듣고 가겠습니다. 앉는 순간 주변에서는 작은 감탄과 탄식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그리고 강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 돌려받고 책임질 건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누구든 예외 없이요. 말이 끝나자마자 누군가 회의장 밖에서 다급히 속삭였습니다. 불이야. 모두가 놀라 뛰쳐나가 보니 다행히 큰 화재는 나기 전에 꺼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분명히 없애려 들고 있었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이제 손에 잡힐 듯 했습니다. 강재인은 차분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겁주려 들었군요. 근데 겁 안 납니다. 더 밝게 드러내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강재인은 엄마의 찻잔을 하나 꺼내 그 안에 따뜻한 물을 채워두었습니다. 혼잣말에 가까운 목소리가 테이블 위로 흩어졌습니다. 아빠, 생각보다 오래 걸렸죠. 그래도 하나씩 자리를 되찾고 있어요. 창문 밖으로 밤바람이 스쳤고 거실에는 이상하게도 평온이 내려앉았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라면 이번만큼은 스스로 깨어있을 작정이었고요. 그 시각 황기찬은 어둑한 원룸에서 책상 위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비자금 계좌 목록, 부동산 내역, 결제 라인 요약, 그리고 본인이 직접 남긴 짧은 편지. 사람으로 남고 싶다. 서명을 마치고 봉투를 닫았는데요. 그 손이 마지막 순간에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지호를 불렀고 어머니를 불렀고 한때 사랑한다고 믿었던 이름들을 한 명씩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이건 나의 몫이다. 끝으로 강세리는 새로 손을 잡은 한성우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계획은 간단합니다. 당신은 고개만 끄덕이면 돼요. 한성우의 미소는 예의 바르고 잔인했습니다. 강세리는 잔을 부딪히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칠 거예요. 관객들이 원하는 건 승자니까. 그러나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짧은 뉴스 속보. 내부 고발로 YL 핵심 비리가 공개되다 증거 USB 경찰 입수. 그녀의 발걸음이 순간 흔들렸고 눈자 위에 서늘한 것이 번졌습니다. 게임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판은 이미 바닥부터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98회 강재인은 어깨를 펴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 빼앗긴 자리로 돌아갈 차례예요. 김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까지 갑시다. 이태호는 한쪽에 서서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지호의 내일을 위해 세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쉬운 결말을 약속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누구도 도망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얽히고 설킨 거짓의 실타래가 불에 그슬리듯 하나씩 끊어지는 소리, 그 소리를 끝까지 듣겠다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면 바깥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한 문장이 남았습니다. 증거는 모였고 각오는 끝났다. 이제 남은 건 심판. 다음 장에서 어떤 이름이 무너지고 어떤 이름이 살아남을지, 누구의 손끝이 마지막 단추를 잠글지 우리는 아주 가까운 자리에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